자, 그러면 110쪽 한번 보겠습니다. 어, 4번에 부동산 수요의 분류를 보도록 할 건데요.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 개 한번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개별 수요와 동그라미 2번에 시장 수요 한번 묶어보시고, 개별 수요, 진하게 처리되어 있는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개별 수요는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수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시면 시장 수요란 말이 있는데, 이 개별 수요를 수평적으로 합계한 것인데, 한 줄 내려오시면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보다 더 완만하다, 그래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밑에 내려오시면 그래프가 3개 보일 텐데요. A라는 놈을 보세요. A라는 놈은 200원일 때 20개를 살려고 해요. 근데 B라는 놈은 200원일 때 30개를 살려고 하죠. 그 두 개를 합쳐보세요. 합쳐보세요. 그게 시장이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200원일 때 몇 개를 살려고 하겠어요? 50개를 살려고 하겠죠. 다시 앞으로 오세요. A는 100원일 때 50개를 살려고 해요. 그럼 B는 100원일 때 70개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시장에서는 100원일 때 몇 개를 살려고 해요? 합하면 120개를 살려고 하죠. 그럼 시장은 둘을 합했기 때문에 가로 간의 간격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는 가격 100원 차이 날 때 30개 차이 나잖아요. 그죠? 예. B는 가격 100원 차이 날 때 40개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둘을 합치니까 시장에서는 가격 100원 차이 날 때 몇 개 차이 나요? 70개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기울기가 가팔라요? 완만해져요? 완만해지죠. 완만해지면 좀 이따 배우시겠지만 수요가 탄력적이 된다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길잡이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자, 오늘부터는 제가 계산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요. 계산 문제를 볼 텐데, 1월달, 2월달에 하는 계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1분 안에 풀 수 있을 법한 계산 문제만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1분 넘어가는 문제를 못 풀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재반 상황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제가 1분 안에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들만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에 대한 시장 수요함수는 P는 100-4QD다. 한 줄 내려오시면 이 시장 수요자들은 모두 다 동일한 개별 수요함수를 갖는다. 근데 이 시장 수요자 숫자가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이때 새로운 시장 수요함수를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단 새로운 시장 수요라면 뭐로 표기할 거다? QM으로 표기할 거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7번 보세요. 자, 이꼴 표시 왼쪽에 있는 건 좌변이고요. 이꼴 표시 오른쪽에 있는 건 우변인데, 좌변과 우변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왔다리 갔다리 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요. 여기 있던 플러스는 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되고요.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일로 가면 플러스가 됩니다. 거꾸로 여기 있던 마이너스는 일로 가면 플러스가 되고, 여기 있던 플러스는 일로 가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지금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P는 100-4QD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P는 100-4QD다. 그럼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P는 100-4QD다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문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요, Q는 얼마다라고 바꿔주셔야 됩니다. 무조건. Q는 얼마다. 그러니까 P 이퀄을 뭐로 바꿔준다? Q 이퀄로 바꿔준다. 바꾸는 방법은요,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왔다리 갔다리 한번 해보죠. 몇 QD? 4QD. 4QD는 100-P가 됩니다. 요거 이해되십니까? 요거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쉬는 시간에 옆사람한테 물어봐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괜찮아요. 묻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4로 나눠주면 QD만 남잖아. 그죠? 4로 나눠주면 이거 얼마가 되냐면 25-4분의 1 P가 됩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P는 얼마를 Q는 얼마로 바꿨죠? 근데 몇 배라 그랬어요? 2배. 그럼 곱하기 1을 하면 돼요. 그럼 끝. 자, 곱하기 2 하겠습니다. 곱하기 2 하면 2배라고 했으니까 이건 얼마? 50-2분의 1 P고, 더 이상 2배 되는 값은 QD가 아니라 뭐로 표기할 거다? QM으로 표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칠판 다시. 자, P 이퀄 돼 있는 건 무조건 뭐로 바꾸자? Q 이퀄로 바꾸자. 맞아요? 그럼 한번 왔다리 갔다리 해주죠. 예. 그럼 4로 나눠주면 QD는 25-4분의 1P가 되잖아. 몇 배 한 값을 곱해주는 거지. 3배면 3 곱하면 되고 4배면 4 곱하면 돼. 그러면 50-2분의 1P가 나올 거 아니야. 요게 QM이라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지문 5개 중에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이 있어 없어? 없어. 없을 때 너무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마시고요. 너무 슬퍼하거나 노예하지 마시고요. 요걸 갖다가 한 번만 더 왔다리 갔다리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왔다리 갔다리. 자,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몇 P? 2분의 1P는 얼마? 50-QM입니다. 맞아요? 그럼 P만 남기면 되니까 1을 곱해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얼마? P는 100-2QM. P는 100-2QM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자, 계산 문제 푸는 요령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 푸는 요령은 7월달, 8월달 문제풀이반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계산 문제가 딱 떠 있으면요, 책에 딱 떠 있으면 문제 보고 바로 답을 보세요. 문제 보고 풀려고 하지 마요. 지금 풀려고 하는 노력들이요, 나중에 별로 그게 도움이 되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뭘 하냐면 유형 익히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요런 해설로 요렇게 풀어가는 거구나 하고 눈도장만 찍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지체 없이 넘어가시죠. 지체 없이. 알겠죠? 예, 지체 없이. 그래서 문제 보고 답 보고 아 이렇게 풀면 되는 거구나 하고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계산 문제 그렇게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자꾸 이제 지식이 축적이 되겠죠. 축적이 돼서 쌓이면 그때는 이제 계산 문제를 푸는 요령을 계산 문제만 한 번에 모아놓고 볼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계산 문제가 뜨면 막 혼자 끙끙대지 말고 문제 바로 보고 답 바로 보고 이론적인 문제는 답을 바로 보는 게 좋은 습관은 아닌데 저기 계산 문제는 문제를 보고 답을 바로 봐서 계산 문제 유형을 몇 개를 익혀놓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게 100% 이해할 필요는 없어도 문제, 답 이렇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계산 문제를 공부하시면, 계산 문제는 7개 중에 4개는 어차피 안 풀 거예요. 한 2-3개 정도만 도전할 거예요. 2-3개 도전해서 찍어서 하나 더 맞추면 한 3개, 맥시멈 4개 정도. 4개 이상 맞추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맞추면 민법에 또 폐를 끼치게 되니까, 시간적으로 폐를 끼치게 되니까. 그러니까, 제 수험생 중에 어떤 수험생이 계셨냐면,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데, 19회 수험생이 있었어요. 19회 수험생인데, 여자분이셨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불합격하셨어요. 이제는 공부를 안 한대요. 공부를 안 하는데, 그의 개론에 계산 문제 8개 나왔어요. 8개를 다 풀었대요. 다 맞췄대요. 8개를 다 풀고 다 맞췄대요. 그리고 시기를 보니까 30분 남았더래요. 30분 남았다는 걸 인지하는 순간부터 민법이 지문이 한 개도 안 보이더래요. 그분이 변호사 사무실에 계셨던 분이고 민법을 정말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개론도 정말 잘하죠. 자기는 개론 너무 재밌대요. 개론이 뭐 85점인가? 뭐 그렇게 나왔어요. 85점 나오고 민법 과락 나와서 불합격하셨고 2차는 합격하셨고 2차는 합격하셨고 그 이후로 그분을 학원가에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상처가 되는 거죠. 자기가 분명 공부도 열심히 했고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도 그분의 합격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일 앞자리 앉아 야간반이었는데 제일 앞자리 앉아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옆 사람 막 묻고 막 대답해주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합격하셨어요. 계산 문제 8개 다 맞추면 그런 말로가 그런 쓸쓸한 결말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계산 문제는 풀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안 푸는 거예요. 원래 계산 문제는.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해설을 보면서 유형을 딱 계속 익혀놓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거구나. 그리고 빨리 넘어가야 돼요. 지금 계산 문제 한 문제 잡고 어떤 분들은 아직 채 개념 정립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부터 계산 문제 도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간 너무 많이 걸려요. 그 시간에 이론 정리하세요. 이론 정리. 다른 이론.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막 겁먹고 하지 마세요. 제 계산 문제는 7개 중에 한 2-3개 정도 해결해 드리고 찍어서 1개까지 맞춰서 한 맥시멈 3개, 4개까지는 맞추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 때문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을까봐 염려가 됩니다. 이거 문제 보고 바로 답 보고 문제 보고 바로 답 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 내려오시면 바로 이번에 실질적 수요와 잠재적 수요 있습니까? 그 제목에 체크하시고요. 동그라미 1번, 2번 좀 묶어놓으세요. 묶으셨으면 실질적 수요를 4글자로 유효수요라고 하거든요. 진하게 처리되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를 수반하고요? 구매력을 수반하고요. 2줄 내려와서 끝에 가시니까 이걸 주택 수요, 하우징 디맨드라고 불러요. 또 그 밑에 잠재적 수요, 예비 수요 있습니까? 일단 진하게 처리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구매력을 수반하지 않고요. 2줄 내려와서 영어 보시면 주택, 소요, 디맨드, 니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유효 수요만 진짜 디맨드 수요지 잠재 수요는 수요 아니고 소요다 하는 개념도 잡아주시고요. 가로 3번으로 가시니까 본원적 수요, 직접 수요와 파생적 수요, 간접 수요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칠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칠판 좀 봐야 돼. 자, 본원적 수요라고 하기도 하고 직접 수요라고 하기도 해요. 그 다음에 파생적 수요라고 하기도 하고 간접 수요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걸 한번 써먹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 할 때 경제적 측면에서 이 부동산에 최종 소비재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 요소가 있다라고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대표적인 생산 요소에는 토지, 노동, 자본이 있는데 부동산학에서는 토지가 제일 중요하다. 토지를 투입하면 주택이라는 소비재를 만들어서 우리가 주택을 소비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 주택은 최종 소비하는 놈 맞습니까? 사실 내가 직접 수요하고자 하는 놈이 이놈이에요. 근데 이놈을 본원적으로 수요하려고 하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수요가 뭐 되더라는 거예요? 파생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빵과 밀가루. 빵은 뭐가 되고 소비재. 밀가루는 생산요소. 그럼 빵을 수요하는 것은 무슨 수요예요? 본원적 수요예요. 직접 빵을 수요하는 거예요. 빵을 수요하려니까 어쩔 수 없이 밀가루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주택 서비스.
주택 서비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택을 사용함으로써 지금 살고 계신 주택으로부터 얻어지는 만족감을 주택 서비스라 그래요. 만족감, 효용, 유틸리티. 이걸 주택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무래도 오래된 주택보다는 새 주택에 살 때 만족감이 클 거고요. 적은 평수보다는 좀 평수가 커지면 만족감이 클 거고요. 주거 환경이 좋은 곳에 살면 만족감이 커지겠죠. 이걸 서비스라 그래요. 만약에 주택을 소비하는 이유가 주택으로부터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라면 이번에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소비재가 되어서 뭐가 되고 본원이 되고 주택은 그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파생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토지도요. 관광지 같은 경우 관광지 같은 경우는 그 토지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토지 자체가 본원적으로 수혜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소비재가 되기도 한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비교 대상에 따라서 본원이 파생되고 파생이 본원되고 또 파생이 본원되고 본원이 파생되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책하고 자격증이요. 대답하세요. 여러분들 자격증 따려고 공부해요? 책 꽂아 넣으려고 공부해요? 따려고 공부하죠. 그럼 자격증에 대한 수요는 무슨 수요? 본원적. 근데 어쩔 수 없이 책에 대한 수요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소비재고 이거는 생산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자격증하고 책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자격증하고 돈.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자격증 걸어놓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격증 따서 돈 벌려고 공부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격증에 대한 수요가 뭐? 파생. 돈은 본원. 또 혹시 해피. 돈하고 행복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돈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파생되는 것에 불과하더라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행복이 뭐고? 본원, 돈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토지와 주택을 비교할 때는 토지가 파생, 주택이 본원이었지만 즉 얘가 생산요소고 얘가 소비재였지만 주택과 주택 서비스를 비교하면 얘가 파생, 얘가 본원이 될 수도 있고 토지 자체가 본원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왜 우리 지난주에 제가 내드렸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 있었습니다. 토지는 생산재지 소비재가 될 수는 없다. OX. X. 물론 토지는 생산자가 맞습니다. 하지만 소비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예요. 주택도 일반적으로는 뭘로 분류되지만 소비재가 맞지만 생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비교 대상에 따라서 얼마든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가로 3번 본원적 수요, 파생적 수요 제목에다 체크하시고요. 표 안에 있는 내용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꼭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책을 쭉 넘기세요. 117쪽. 제가 보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보지 마세요. 117쪽에 가시니까 공급의 개념 있습니까? 그 가로 1번부터 가로 4번까지를 묶어주세요. 그리고 제목만 확인할게요. 공급도 일정 기간 명시해야 되니까 무슨 개념? 유량. 판매하려고 하는 거니까 무슨 개념? 사전. 의사와 능력 다 있어야 되니까 무슨 공급? 유효 공급. 그리고 아까 제가 주택 공급은 하나 더 첨언을 했었어요. 공급은 새 거 있고 중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부동산 공급자에는 누구뿐만 아니라 신규 생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량으로만 공급할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저량으로 기존 건물의 소유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유량 공급, 저량 공급 다 있으니까. 한 장 넘기세요. 한 장 넘기셔서 가로 2번에 공급 법칙과 공급 곡선 하는 거 있습니까? 그거 체크하세요. 가로 2번에다가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2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두 글자로 무슨 관계? 비례, 한 글자, 정, 부호로 플러스. 3번 읽어보겠습니다. 공급곡선의 형태 어떤 모양입니까? 우상향. 3번 제목에 체크하세요. 밑에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똑같습니다. 가격 변화고 가격 이외의 변화고 곡선상에서 움직이고 자체가 움직이고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보면서 한번 해보죠. 왼쪽에 있는 공급량의 변화는 곡선상에서 전만 막 이동을 하네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공급의 변화는 곡선 자체가 우하향, 좌상향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죠? 가로 3번. 공급 변화 요인이란 표현이 있습니까? 다른 걸 읽지 말고요. 동그라미 1번하고 2번만 묶으세요. 자, 1번 제목 확인할게요. 뭡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 세 글자로. 생산비. 2번은 뭡니까? 생산 기술. 얘는 수요를 변화시킨다. 공급만 변화시킨다. 공급만. 수요와는 관계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장을 넘기세요. 두 장을 넘기시면 122쪽. 122쪽에 방금 봤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대답하시죠. 수요를 공급으로만 바꾼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공급은 무슨 공급? 개별 공급. 수평으로 합치면 시장 공급. 시장 공급 곡선은 완만하고 좀 더 탄력적이겠네요. 내려오시면 가로 2번. 토지 공급과 건물의 공급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2번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묶었으면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이거는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무슨 성 때문에? 부증성 때문에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탄력성은 어떻고요?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수직. 하지만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떻습니까?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가능하고 보다 탄력적이며 우상향한다. 작년 시험에 이거 나왔습니다. 토지의 경제적 공급 곡선은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뭐예요? 우상향. 공급 곡선은 우향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구경 좀 합시다. 보니까 그래프 안에 물리적 공급 곡선은 어떤 모양인가요? 수직. 이걸 뭐라 부른다고요? 완전 비탄력 이렇게 부르고 경제적 공급 곡선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 이게 우하향으로 나왔다고요. 예, 구분을 좀 하시고요. 제일 밑으로 내려가시니까 가로 3번에 단기 공급과 장기 공급이 있습니까? 예, 그걸 한 장 넘겨서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을 좀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었으면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 단기는 공급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안 돼요. 그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그래요. 장기는 공급이 잘 될까 잘 안 될까? 잘 되겠지. 그때는 탄력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 좀 구경해 보시면 단기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이어서 길기가 좀 가팔라요. 장기 공급 곡선은 탄력적이어서 길기가 좀 완만하고요. 좀 이따 한 번 더 할 테니까 앞에서 봤던 기억만 한번 있으면 돼요. 예. 교재를 한 장 더 넘기셔서 127쪽으로 갑니다. 127쪽에 가시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하는 거 나옵니까? 예, 요거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고 개념 정리 이렇게 합니다. 자, 갑니다. 127쪽. 요거 하려고 이제 앞에서 제가 한번 해드렸어요. 이걸 갖다가 사실은.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은 양입니다. 우하향, 당연히 수요곡선. 우상향, 당연히 공급곡선. 만나는 점, 균형. 근데 아까 제가 균형이라는 놈은 누구랑 같게 만든다고 했냐면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점이다. 기억나세요? 예. QD하고 누가? QS가 일치하는 점이 균형이에요? 예. 근데 제가 아까 균형에서는 두 가지 결정이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라고 하기도 해요.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이라고 해서. 균형에서 형성되는 양은 균형 수급량 또는 뭐 균형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혹시 이제 우리 시험에서 균형 가격을 직접 구해봐라. 균형량을 직접 구해봐라라는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도 사실 아닌데 들어보세요. QD는 1400-2P이고 QS는 200 플러스 4P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 자료를 보고 균형 가격을 구하시오. 이 자료를 보고 이제 균형량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자료에 의거해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면 되는데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때는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균형. 근데 우리 균형 만드는 방법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죠. 누구랑 QD랑 QS랑 같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균형이니까. 맞나요? 그럼 결국 누가 같아진다는 얘기냐면 얘네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아까 좌변 우변이란 거 해봤으니까 1400-2P랑 200 플러스 4P가 같아지는 거예요. 넘어갈까요? 몇 P? 6P. 2P, 예, 물론 2P가 맞는데 4P가 기다리고 있잖아. 6P. 이 정도는 암산해줘야지. 예. 200은, 그러면 이게 다 해드릴게요, 내가. 200이 왼쪽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200이 되고, 1400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얼마? 1200. 맞아요? P는 얼마예요? 200. 근데 이 200이 보통 P가 아니에요. 이 P는 QD와 QS를 같게 만들었을 때 균형 상태에서의 가격이죠? 예, 그래서 이 가격을 그 유명한 균형 가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맞아요? 예. 근데 뭐도 구하래요? 양은요, Q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Q를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200을 대입하면 얼마 나오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P에다가 200을 대입하면 돼요. 근데 간혹 여기서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선생님 여기다 대입할까요? 여기다 대입할까요? 그러면 아무 때나 대입하셔도 돼요. 왜냐면 둘은 같아질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한 개만 대입을 하세요. 왜냐하면 같아질 건데 굳이 두 개 다 대입할 필요가 없잖아. 시간도 없는데 민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 근데 처음이니까 내가 두 번 다 해드릴게. 같다는 건 보여드려야 되니까. 200이니까 400 빠지네. 그럼 얼마? 1000. 200이니까 800 대지네. 그럼 얼마? 1000. 두 개 다 대입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둘 중에 어차피 같아질 거니까 한 개만 대입하면 Q는 얼마가 나옵니까 지금? 1000. 이 1000이 그 유명한 균형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표시를 하면 이렇습니다. 균형 가격은 얼마 나오고 200. 그 200을 대입하니까 균형량은 얼마? 1000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시험에서 균형 가격, 균형량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딱 뜨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QD, QS 같게 만들어서 좌변, 우변 주고 왔다리 갔다리 해서 P를 구하자. 이 P가 균형 가격. 그 P를 Q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딱 대입하면 Q가 나올 거다. 그 Q가 뭐다? 균형 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선생님 균형 가격 200이 잘 형성되어 있는데 누군가가 300이란 가격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 누군가가 100이란 가격을 제시하면 어떻게 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옵소서. 제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200 잘 형성되고 있는데 100이라는 가격을 제시했어요. 가격이 지금 균형 가격보다 싸요, 비싸요? 싸죠? 그러면 살 사람 많아지겠어요, 적어지겠어요? 많아집니다. 자, 따라하세요. 이게 수요 곡선입니다, 이게. 수요 증가. 따라하세요, 수요 증가. 돈이 안 되잖아요. 공급은 뭐예요? 감소. 자, 그럼 수요는 뭐하고? 증가. 공급은 감소. 요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한다고요? 초과 수요. 초과 수요는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맞죠? 초과 수요를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요가 뭐 해도 되고 증가, 공급이 감소. 어쨌든 얘는 가격이 올라요. 어디까지? 균형까지. 그러니까 시장이 역할을 해요. 혹시 누군가가 너무 낮은 가격을 제시하게 되면요. 뭐는 많아지고 살 사람 많아지고 팔 사람 없어지면서 가격은 뭐하고 상승. 요걸 어떤 상태라 그래요? 초과 수요 상태.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럼 위에 건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누군가가 300이라는 가격을 제시를 합니다. 누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공급 증가. 누가 싫어요? 수요자 싫어요? 수요 감소. 요만큼 뭐가 발생한다?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 그럼 질문. 초과 공급을 발생시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급이 뭐 해도 되고 증가, 수요가 감소. 어쨌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자, 다시. 초과 수요는 수요 증가나 공급 감소로 인해 나타나며 가격은 상승할 거다. 초과 공급은 공급 증가, 수요 감소로 인해서 나타나며 가격은 하락할 거다. 결국 균형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균형의 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해집니다, 이제. 중요해진다고, 이제. 중요해진다고요. 집중하세요. 자, 균형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해버렸어요. 수요가 감소해버렸습니다. 감소. 균형 상태에서 공급이 증가해버렸습니다. 공급이 감소해버렸습니다. 이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프를 제가 4개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프를 그려서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프를 볼 수는 있어야 되니까 가격, 량, 가격, 량, 가격, 량, 가격, 량 수요, 공급, 균형 수요, 공급, 균형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첫 번째 수요가 증가했다. 두 번째 수요가 감소했다. 이제 공급이 증가했다. 공급이 감소했다. 이렇게. 수요가 증가되면 이게 수요 곡선 아닙니까? 그죠? 예. 증가되면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상승. 양은 어떻게 돼요? 증가. 수요가 감소되면 왼쪽 좌향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여기 등기 이제 일로 가면서 가격은 하락. 양은 감소. 자, 공급이 변할 때는 이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게 공급 곡선이니까. 증가는 오른쪽 가잖아요. 감소는 왼쪽 가고요. 예. 그럼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 어떻게 되고요? 하락하고 량은 증가됩니다. 공급이 감소되면 왼쪽 가잖아요. 그죠? 예. 가격은 뭐하고 상승하고 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그래프를 안 그리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양만 따져보면요. 수요가 증가되든 공급이 증가되든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게 확실해요. 수요가 증가돼도 양은 증가해요. 무조건. 공급이 증가돼도 양은 증가하고.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왼쪽으로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 양은 뭐 한다? 감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양은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앞에 있는 애들이랑 수요 공급을 불문하고 운명을 같이 합니다. 그 얘는 양은 틀리기도 어려워. 양 틀리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진짜. 반드시 틀려버리겠다고 작심하지 않으면 틀릴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양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대답하세요. 수요 증가, 양, 증가. 수요, 대단한 분들이 계시네 보니까, 수요 감소, 양, 감소. 공급 증가, 양, 증가. 공급 감소, 양, 감소. 증가 뜨면 증가고, 감소 뜨면 감소야. 양이 그래요. 양 그 바닥이 그래, 그 바닥이. 그럼 가격만 보면 되는데, 가격은요, 초과 수요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수요가 많거나, 증가, 공급이 감소. 그때는 물량이 부족하고, 살 사람 많아서 가격이 많다, 상승한다. 초과 공급을 만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공급이 많거나 증가되거나 수요가 감소. 이때는 가격이 하락. 살 사람도 없고 물량이 많이 풀리면 가격은 하락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 있는 놈이랑 6개가 운명을 같이 해요. 6개가. 그러니까 수요 증가 나오잖아요. 둘 다 올라가요. 둘 다. 가격 상승, 양 증가. 수요 감소 둘 다 떨어져. 둘 다. 가격 하락, 양 감소. 공급 증가는요. 가격만 반대로 움직여요. 공급 감소도 가격만 반대로 움직이고 양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공급 증가되면 반대로 가격 하락에 양만 증가. 공급 감소는 반대로 가격 상승. 양은 똑같이 감소. 자, 그러면 저랑 이걸 갖다가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손가락을 2개 딱 꺼내세요. 검지와 중지를 꺼내세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PQ. 안 하시면 후회하실 텐데 한 번 더 PQ.
자,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 공급이 증가하고 감소했을 때 PQ가 어떻게 변하는지 볼 건데, 수요 증가 이렇게 하세요. 했어요? 예. 그럼 시험장 가서 이제 시험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해놓고 문제를 풀면요. 엄청 빨라요. 확실하고. 실수도 안 하고. 수요 감소는 이렇게 하세요. 가격 하락에 양 감소. 공급 증가는 어떻게 하시냐면 증가를 먼저 세팅해 버리세요. 오른쪽에 있는 증가를. 양은 증가하니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고.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한다. 공급 감소는 이렇게 감소를 세팅해 버렸어요. 감소를. 감소를 세팅해 버리라고. 그럼 가격 뭐?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4개가 순서대로 뜨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잘 봐야 됩니다. 한 방에 훅 지나가.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요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훅 지나간다 그랬잖아 내가. 어떻게 다시 한 번 더. 요래입니다. 요래. 그래서 수요 증가는요. 둘 다 올라가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 감소는 둘 다 떨어져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 증가는요. 가격 하락의 양 증가예요. 증가를 먼저 세팅하면 좋아요. 공급 감소는요. 가격 상승의 양 감소입니다. 감소를 먼저 세팅하면 좋아요. 그래서 시험 지문에 수요 증가가 뜨면 손을 이러고 있고 문제를 풀면 돼요. 수요 감소가 뜨면 손을 이렇게 있고 문제를 풀면 돼요. 공급 증가가 뜨면 손을 요러고 있고 문제를 풀면 돼요. 공급 감소가 뜨면 요러고 있고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변했을 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험에는 뭐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공급이 증가됐을 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답은 가격이 하락될 때는 잘 나왔어요. 네, 양이 감소한다고 떴었어요. 좀 더 풀어드릴게요. 양이 감소한다. 양이 증가하는데. 그렇게 한번 떴었고. 이번에는 저랑 그럼 뭐를 해볼 거냐면 수요와 공급 중 한 놈만 변하는 경우 말고요. 수요, 공급이 둘 다 변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보시고 수요, 공급이 둘 다 변동하는 경우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었다. 수요는 증가되었지만 공급은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도 감소되었다.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되었다. 마지막입니다. 수요가 감소되고 공급이 증가했다. 이때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자,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상승하죠. 예. 공급이 증가되면 가격은요 하락하고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다. 이건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알 수 없다. 몰라. 가격 몰라. 대신에 수요도 오른쪽 가고 공급도 오른쪽 갔으니까 오른쪽 어딘가에 점이 찍히는 건 확실하다고요. 그게 상하의 방향은 모르겠지만 좌우의 방향은 안다고. 양은 무조건 증가하는 거예요. 그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 밑에 벌써 풀었을 거야. 수요 감소되면 가격 하락. 공급 감소되면 가격은 상승.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어. 알 수 없어요. 대신에 양은 감소하는 겁니다. 눈치 빠르신 분은 그 밑에 것도 풀었을 거야. 수요 증가되면 가격 상승. 공급 감소되면 가격 상승. 가격 무조건 상승해요. 대신에 한 놈 증가하고 한 놈 감소했기 때문에 양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요 감소, 공급 증가, 가격 무조건 하락합니다. 맞죠? 대신에 한 놈 감소, 한 놈 증가했으니까 양은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법칙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수요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동일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잘 들어봐요. 수요 공급이 동일한 방향으로 막 움직이잖아요. 그때는 가격을 몰라요. 양만 아는 거예요.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이잖아요. 이때는 가격을 아는 거예요. 양은 모르는 거고. 다시 수요 공급 둘 다 증가하면 가격 몰라의 양은 증가. 수요 공급 둘 다 감소하면 가격 몰라의 양 감소.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수요 감소의 공급 증가되면 가격 하락의 양 몰라입니다. 기출 문제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세 번째 게시면 나왔었어요. 수요 증가되고 공급 감소되면 가격과 량이 어떻게 변합니까? 답은 가격 상승의 양 몰라. 이게 답이었습니다. 답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난이도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시점에서.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잠을 청하시기도 하고. 그죠? 예. 뭐 시시하다. 뭐 이 정도 시시하다. 좀 화끈하게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어려운 게 없느냐.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니까. 그죠? 예. 이 시점에서 잠을 청하는 이 시점에서 제가 난이도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제가 수요 증가되고 공급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은 증가된다라고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한번 해볼게요. 크다면.
수요 증가보다 공급 증가가 크다면 이렇게 해보고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랑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일단 어떻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냐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실제로 심리학에서 그래프를 그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래프 그릴 줄 아는데 안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를 못 그려가지고 그래프를 안 그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우하향 수요 곡선, 우상향 공급 곡선 만나는 점이 균형입니다. 근데 첫 번째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지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다면 나왔어요. 그 말은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해야 돼. 근데 폭을요, 수요 증가를 많이 보내야 돼. 그러면 자 보세요. 수요 증가는 이만큼 가고요. 공급 증가는 이만큼 가는 거지. 그러면 이거는 수요 증가 폭이 공급 증가 폭보다 큰 거잖아. 그럼 노란색 두 개가 만나는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결정이 되겠지.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상승. 양은 증가됩니다. 맞아요? 두 번째 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공급 증가를 많이 보내야 돼요. 수요 증가는 조금만 보내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이 되잖아.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되는 겁니다. 세 번째 그래프가 문제예요. 세 번째 그래프는 여러분들은 그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정교함을 요하는 그래프입니다. 정교함을 요하는. 저 같은 전문가만 이런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전문가들은 그리면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요 증가된 거 폭 보이십니까? 이 폭만큼 공급이 증가돼줘야 돼요. 얼마나 정교한 줄 아는데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게. 말 시키지 마세요. 네, 지금 정교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혼을 담았어. 아무렇게나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아무렇게나 그래도 되는데,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그러면 수요만 것만큼, 증가된 폭만큼 공급이 증가된 겁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요? 불변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래프를 자세히 잘 안 그리면요. 가격 불변이 안 나올 수가 있다니까, 이게. 폭만큼 딱 증가돼요. 양은 뭐,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아까 제가 수요도 증가되고 공급도 증가되면 가격은 알 수 없고 양 증가된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둘 다 되는데 수요 증가 폭이 크면 가격은 말 수도 있고 상승할 수도 있고 공급 증가 폭이 크면 가격은 하락할 수도 있고 두 개가 같으면 가격은 말 수도 있기 때문에 불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말할 수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양이 증가된다고 했던 이유가 이 어떤 상황에서도 양은 많으니까 증가니까 그냥 양은 증가라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부터 제가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그럼 지금부터 저랑 여러분들이랑 그래프 그리지 않고 문제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눈을 뜨시옵소서. 눈 뜨시고 설명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오래 감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꾸 잠이 와요. 한 3초만 감을까 하고 이제 보통 감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자꾸 잠이 와요. 눈을 잠이 올 때는 눈을 빨리빨리 깜빡깜빡 해가지고요. 눈을 감을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힘든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힘들겠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힘든데 모르는 얘기를 계속 하니까 힘들죠. 이게 좀 알고 그래야 재밌는데 계속 알아집니다, 여러분들. 인고의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따라가세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시작.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계속 따라하세요. 작은 건 무시. 자, 그러면 시험에서 누가 누구보다 크다면 나오잖아요. 큰 것만 보면 돼요. 지금 작은 건 어떻게 할까요? 무시해 보세요. 무시 알죠? 무시. 아예 안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요 증가가 크다면 수요 증가만 보면 돼요. 자, 손 해주세요. 손. 수요 증가는 어떻게 해요? 요래. 맞잖아요. 가격 상승, 양 증가. 맞네. 안 그래도 되네. 다시.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크다면 그럼 뭐만 보면 된다? 공급 증가. 수요 증가는 무시. 철저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 증가만 보면 되니까 공급 증가는 요거잖아요. 요거. 가격 하락에 양 증가. 가격 하락에 양 증가 나오네.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요. 누가 누구보다 크다? 그럼 뭐만 해라? 큰 것만 봐라. 작은 건 뭐 해라? 무시해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같다면이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시작.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구랑 같다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어떻게 되냐면 가격, 몰라, 양, 증가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같다면이 나오면 뭐 했던 걸, 몰라 했던 걸 뭐로? 불변으로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가 됩니까? 가격, 불변에 양,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본다. 작은 것 무시. 같다면이 나오면 몰랐던 게 불변이다. 요걸 해주시면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아도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못했는지 테스트. 시험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시험에 들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아까는 우리 했던 게 수요 증가, 공급 증가였잖아요. 이번에는 수요 증가, 공급 감소를 한번 해보죠. 자, 천천히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되면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합니다.
맞죠? 양은 알 수가 없네. 맞죠? 근데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면 이때는 그래프를 그려라. 큰 것만 봐라. 큰 것만 봐라. 수요 증가 보면 되니까 가격 상승,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풀 때 이 감동, 이 민폐를 끼치지 않는 이 감동. 자, 공급 감소가 더 크다면 뭐만 봐라. 공급 감소만 봐라. 공급 감소는 이거거든. 이거. 가격 뭐 상승해. 양 뭐 감소. 맞아요? 가타민이 나오면 가타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문제를 풀어봅시다. 가타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가격 뭐 상승, 양 뭔데 양 몰란데 가타민이 나오면 몰랐던 게 뭐가 된다? 불변이 된다. 그래서 이거 연습을 갖다가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 수가 4개가 있어요. 4개가. 수요 증가 공급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좀 이따 제가 교재 어디 있다고 얘기를 드릴 테니까 그걸 체크해 놓으시고 집에 가셔서 이제 크다민이 났을 때는 큰 것만 보고 한번 풀어보고 그래프 없이 가타민이 나오면 일단 가타민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 몰라 돼 있는 걸 불변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익숙해지면요. 나중에 그래프 없이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칠번 보시죠. 오늘 수업의 마지막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셋째 시간의 마지막이라는 얘기예요. 예. 가방 싸지 마세요. 예. 자,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완전 뭐라고요? 아직 배우진 않았잖아요. 그죠? 예. 완전 탄력은 기울기가 수평이에요. 수평.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어요. 그땐 기울기가 수직이에요. 수직. 다시. 완전 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뭐? 수평.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가 수직.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건 이유를 제가 아직 안 알려드렸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암기합시다. 암기. 그냥 야매로 외우는 거예요. 야매로 어떻게 외우냐면 앞으로 저한테 완전 탄력이라고 할 때는 이렇게 외우세요. 완전 탄력 이렇게. 완전 비탄력 할 때는 어떻게 외우시냐면 완전 비탄력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예. 근데 사실 야매로 외워놓는 게 더 오래 가더라고 내보니까. 나중에 이유를 아니까 더 어려워해. 쌤 그거 말고 이거 완전 우리 비탄력 있잖아. 비탄력 있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뭐 야매로 외우든 뭐로 하든 서울만 가면 되니까. 우리 합격만 하면 되니까. 완전 비탄력은 기울기가 뭐가 되고 수직. 완전 탄력은 기울기가 수평. 그럼 7번 보세요. 이게 수요 곡선입니까? 이게 수요 곡선이냐고? 왜 수요 곡선이에요? 우하향이니까. 증가되면 오른쪽 갑니까? 감소되면 왼쪽 가고? 그래도 뭐는 불변이에요. 가격은 불변입니다. 여기 공급 곡선입니까? 증가되면 오른쪽 가고 감소되면 왼쪽 가는 거 맞습니까? 그래도 뭐는 불변입니까? 가격 불변입니다. 즉,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무조건 뭐가 불변이다? 가격 불변입니다. 맞아요? 예, 이번에는.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수요를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공급을 증가시키고 감소시키고 여기다가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묻는 말에 유추해서 대답하지 마시오. 묻는 말에 대답하시오. 여기다 어떤 짓을 해도 가격이 변해요 안 변해요? 가격은 변하고 뭐가 불변이에요? 양불변이에요. 양불변. 맞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불변이라는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심리학에서 어느 세월에 그래프를 그리고 있겠습니까? 따라서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프 안 그리고 문제 푸는 방법은요. 요 단계를 거치시면 됩니다. 찍고 보고 찍은 걸 보고 말하세요. 뭘 말하시냐면요. 뭐가 불변인지를 말하세요. 가격 불변인지 양 불변인지를 말하세요. 요 3단계예요. 1단계 찍고 2단계 보고 3단계 말하세요. 뭘 말하세요? 불변을 말하세요. 자, 그러면 저 따라 한 번만 해보세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알겠죠? 예, 제가 하자 그러면 좀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자, 완전 탄력 이렇게 보세요. 했어요? 그리고 찍어보세요. 찍었어요? 찍고 보세요. 이게 뭐예요? 가격이잖아. 아니, 보세요. 찍었잖아요. 찍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가격이잖아. 그 가격을 뭐로 만들어버리겠다? 불변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럼 한번 해봅시다. 완전 탄력은 어떻게 해요? 가격 불변. 말하는 건 가격 불변만 말하시면 돼요. 찍고 보고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가격 불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예. 완전 비탄력 이렇게 하면 탁 찍었어요? 보세요. 찍은 거. 뭐예요? 양 불변. 그래서 이번에는 구분 동작 말고 연결 동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연결 동작. 자, 완전 탄력. 연결 동작 몰라요? 연결 동작은 가격 불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세요. 말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완전 비탄력은 양불변. 말 좀 하세요. 말하세요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2단계까지 하고 그만하시는 분이 계세요. 찍고 보고 눈금뻑금만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3단계.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불변. 문제 내겠습니다. 문제. 수요 증가되고요. 공급 완전 탄력적입니다. 이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가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수요 증가하고요. 공급 완전 비탄력적이면 이때 가격가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때 가격가랑이 어떻게 변합니까? 근데 원래 이제
방금 우리 3단계 했던 거 찍고 보고 말하세요를 안 하시는 분들은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심장에 가서. 심장 그래프를 그릴 수밖에 없다고. 심장에서 그래프 그리는 개수랑 합격률이 반비례예요. 반비례. 그래프 많이 그리면 많이 그릴수록 합격률은 떨어진다고. 일단 한번 그려는 봅시다.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면서요. 완전 탄력적이라면서요. 그럼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수평이잖아요. 수요가 증가되면 원래 이게 수요 곡선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가격 불변의 양증가가 나오네요. 그죠? 예. 물론 그래 보면 다 나와요.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공급 곡선이 수직이잖아요. 근데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뭐하고 상승하고 양불변이 나온다고요. 근데 어느 세월에 그래프를 그리고 있겠냐고. 그러니까 시험에서 완전 탄력이 나오면 자 찍고 보고 말하시는 겁니다. 시작. 말 좀 해주실래요? 예. 뭐 불려? 불변 해놓고 수요가 뭐였으니까 증가였으니까 양은 당연히 증가하겠네 하시면 됩니다. 답은 가격 불변 양 증가. 그래프 안 그리고도. 자, 완전 비탄력. 자, 양불변 해놓고 수요가 증가했네. 그럼 가격은 뭐한다? 상승.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 상승할 거다. 가격 상승이 양불변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찍고 보고 말하세요의 3단계를 연결 동작으로 집에 가서 꼭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꼭 한번. 완전 탄력,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 양불변 이렇게 연결 동작으로 해야 돼요. 구분 동작으로 안 하고. 알겠습니까? 예. 교재 보겠습니다. 교재 가시면 127쪽에 제3절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거기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좀 체크하세요.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가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균형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고 그때량이 균형량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겁니다. 가로 2번은 동그라미 1번, 2번을 묶어주시기 바랍니다. 초가 공급일 때는 가격이 하락되고 초가 수요일 때는 가격이 상승된다. 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예,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만 이동한 경우 하는 거 나옵니까?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 놓으세요. 손으로 요래 하는 거 있잖아. 그죠? 그거고요. 제 밑에 가시니까 가로 1번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동하는 경우 있습니까? 그것도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를 묶어 두세요. 질문 좀 드릴게요. 1번, 2번처럼 수요와 공급이 동일 방향으로 막 움직일 때는 뭐를 알 수가 없고 가격을 알 수가 없고 3번, 4번처럼 수요 공급이 반대로 막 움직일 때는 뭘 알 수가 없다. 양을 알 수가 없다. 한 장 넘겨보세요. 한 장 넘겨보시면 오른쪽 페이지로 가세요. 오른쪽 페이지로 가시면 제일 하단부에 수요와 공급 변화에 따른 균형에 이동해서 표가 하나 나옵니까? 그 표 앞에다가 연습이라고 좀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이걸 꼭 연습하세요. 자, 아까 제가 공식처럼 3가지 알려드렸잖아요. 크다면이 나오면 큰 것만 봐라. 작은 건 무시해라. 같다면이 나왔을 때는 같다면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푼 다음 몰라가 나오는 걸 뭐로 바꿔라? 불변으로 바꿔라. 요걸 갖다가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한 장 넘기십니다. 넘기시면 가로 3번에 수요와 공급 중 어느 한쪽이 완전 탄력적이거나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있습니까? 가로 3번 제목에 체크하시고요. 요거 여러분들 연결 동작으로 찍고 보고 불변 있잖아. 그죠? 찍고 보고 불변 한번 해보시는 거고 오른쪽 제일 하단부에 보시니까 표가 또 하나 나오잖아요. 그 앞에다 또 연습이라고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요거 갖다가 메모지 같은 걸로 갖다가 답을 딱 가려놓고 1번에 보니까 수요 완전 탄력 공급 증가 있잖아. 요거 찍고 보고 말하면서 가격이랑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밑에 그 2번 풀어보고 3번 풀어보고 4번 풀어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한 점 더 넘기시면 134쪽에 가로 4번 수요가 변할 때 공급의 탄력성에 따른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요거는 지금 하기 너무 어려워요. 지금 하기. 너무 난이도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손대지 마셨다가 3, 4월 달에 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그래서 혹시 집에 가서도 보지 마세요. 이거 수업 듣다가 울면서 뛰쳐나가고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예. 이거는 어느 정도 개념 접근이 되고 3, 4월 달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한 장을 더 넘기시면 오른쪽 페이지에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죠? 탄력성부터는 조금만 쉬셨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